자, 1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부동산 개념에 관한 설명으로 오는 건데, 자, 여러분 작년 시험에 기술적 개념, 경제적 개념 출제를 했거든요. 그래서 29회는 법률적 개념 출제했기 때문에 올해도 이 법률적 개념에서 좀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민법에서는 토지 소유권의 이 지하에 있는 물, 그리고 토지로부터 독립성이 없는 물건, 뭐죠? 우리 지하에 뭐 안방 같은 거, 이런 것도 다 소유권에 포함되죠. 네? 1번 정답입니다. 2번 자연, 위치, 공간, 환경, 요 네 가지는 기술적 개념인데 자산은 무슨 개념? 경제적 개념. 네? 경제적 개념. 자산, 자본, 생산 요소, 소비재, 상품은 경제적 개념. 그래서 2번 틀린 지문이고, 3번 공장재단, 광업재단 등은 민법상 부동산은 협의부동산이잖아요. 아니죠. 뭐다 지금 준부동산이잖아요. 준부동산. 자, 그래서 공장재단, 광업재단 등은 준부동산입니다. 협의의 부동산, 민법상 부동산이 아니라는 것. 자, 4번에 광의부동산은 넓은 의미 부동산은 좁은 의미 부동산과 뭐를 복합부동산이 아니라 뭐를 준부동산을 더한 것을 말하죠. 그래서 틀린 지문이고, 5번 우리나라 민법에서 가식 중의 수목, 여러분이 가식 중의 수목은 다른 곳에 옮겨 심기 위해서 임시로 심어놓은 나무잖아요. 또 판잣집, 계속성이 없는 판잣집은 정착물이 아닌 뭐죠? 동산이죠. 그래서 정답은 1번이 정답. 자, 2번 문제로 갑니다. 토지의 용어인데, 자, 여러분 28회와 30회는 용어 5개 놓고 틀린 지문 찾는 거, 옳은 지문 찾는 거, 이런 거고, 29회는 뭐 박스를 가지고 출제를 했거든요. 그래서 올해 시험도 제가 보기에는 뭐 박스로 출제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데, 하여튼 용어는 개념이 계속 출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시험에 많이 나온 용어가 뭐죠? 후보지와 이행지 개념. 요건 꼭 공부하셔야 돼요. 자, 농경지에서 택지로 변화 과정에 있다. 자, 여러분 용도적 지역이 토지가 실제로 이용되고 있는 용도에 따라 지역을 우리 하는데, 자, 택지는 건축할 수 있는 토지예요. 이 택지 지역. 자, 농지는 뭐다? 농지 지역에서 농지는 어떻게 돼? 지목이 뭐냐 하면요. 다 과수원이에요. 농지에 있어서의 지목은 전답 과수원인데, 농지나 택지, 임지는 감정평가상의 용어예요. 그래서 이러한 임지지역 지목은 뭐다? 임야잖아요. 임야. 요거는 임야. 그래서 임야라든지 전답 과수원을 택지로 조성해서 뭐 공장 짓는다든지 아파트 짓는 거죠. 즉 농경지 등이 뭘로? 택지로 변화 과정에 있는 토지는 뭐다? 후보지. 이행지가 아니에요. 이행지는 뭐다? 예를 들어서 이행지는 뭐 과수원이 뭘로 바뀐다? 예? 전으로 바뀐다. 농지지역 내에서 이런 게 이행지고요. 우리가 이 농지에서 택지, 뭐 임야에서 택지로 가는 건 뭐다? 후보지. 그래서 시험 문제에 후보지와 뭐를 출제를 많이 하죠? 이행지. 요 개념은 정확하게 구분을 해야 되는데, 이행지는 뭐다? 항상 동일 용도적 지역 내, 뭐 택지 지역 내, 아니면 농지 지역 내, 농지 지역 내에서 과수원이 전으로 바뀐다. 이런 건 이행지. 그래서 항상 이 지문에 내가 뜬다는 거 좀 주의를 좀 해두셔야 되겠네요. 1번 틀린 지문이고, 2번 하나의 지번이 붙는 토지의 등록 단위. 등록 단위는 뭐죠? 필지. 자, 여러분 필지와 획지를 우리가 출제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토지 소유자의 권리를 구분하기 위한 개념으로서 필지는 토지에 뭐는 관련 없다? 면적과는 아무런 관련 없고 하나의 지분으로 둘러싸인 우리가 등록
단위 등록. 면적과는 관계없다. 시험에는 면적 단위로 많이 내죠. 또 부동산 등기법상 등기의 한 단위. 작년에 출제했었죠, 필지. 그래서 항상 시험 문제 보면요, 이 지문을 제일 많이 출제한다는 거. 네, 시험 문제. 자, 22회, 24회, 29회 시험에 출제된 게 획지 개념인데, 획지는 요거는 가격 수준. 이 가격 수준을 구분하기 위한 경제적 개념이 바로 획지가 돼요. 우선 개념 구분해 두셔야 되겠고, 3번 건축법상의 대지에서 건축물의 연면적, 이러면 연면적은 뭐죠? 바닥 면적의 합계잖아요. 그러니까 아니죠. 뭐 건축물의 바닥 면적을 제외한 부분, 연면적이 아니라 바닥 면적을 제외한 부분을 공지인데, 공지는 작년에 또 개념 출제를 또 했습니다. 자, 맹지는 도로와 전혀 접하지 않은 토지로서 맹지 상태에서는 뭐가 돼? 다른 사람의 토지를 통해서 출입을 해야 되니까 맹지 상태에서는 가치가 상당히 낮죠. 감가가 발생하고 건축 허가가 나지 않는다. 원칙은 예외는 있습니다. 건축 허가가 나지 않고 뭐가 발생한다? 감가가 발생한다. 여러분, 감가 발생하는 건 또 뭐도 발생해요? 우리는 또 28회 시험에 출제된 용어 중에 뭐가 있어요? 선, 하지, 고압선 아래에 있는 토지는 또 뭐가 된다? 토지 이용이나 거래에 제한이 많아요. 또 가치가 상당히 낮거든요. 감가가 발생. 선하지나 맹지는 둘 다 감가가 발생한다. 자, 부지는, 그럼 건축물이 있는 토지는 부지가 아니라 뭐다? 검부지. 부지가 아니라 검부지. 자, 22회, 28회, 30회 시험에 출제된 용어죠, 부지는. 그래서 어떤 일정한 용도로 제공되는 바닥 토지가 바로 부지가 됩니다. 자, 그래서 5번 틀린 질문. 건축물이 있는 토지는 검부지를 얘기합니다. 자, 작년 시험 26회와 30회 시험 이렇게 박스 주어지고 토지 특성 묻는 걸 출제했는데 26회, 30회는 영속성이 정답이었고, 그리고 29회 시험은 뭐? 부증성을 출제했어요. 그래서 요즘 이게 박스 이렇게 주어져서 파생되는 특징 주어지고 묻는 지문 출제할 수도 있는데, 작년에 이런 형태 출제했으니까 올해는 보기 몇 개? 5개 주고 틀린 지문 묻는 걸 올해 출제 예상이 됩니다. 자, 지가를 상승시키는 요인이 된다. 자, 요것만 나와도 바로 뭐가 나와야 돼? 부증성이죠. 토지는 유한하기 때문에. 또 토지는 생산비를 투입을 하여 생산할 수 없다. 자, 두 번째는 부증성의 개념이 나와 있죠. 세 번째, 토지에 독점 소유욕을 갖게 하며 토지용을 집약화. 집약화가 뜨면 뭐다? 부증성. 29회도 집약화가 나왔죠. 그럼 부증성이 나와야 돼. 토지 부족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수요자 간의 경쟁에서 지가는 급격히 상승하고, 또 그래서 건물이 고충화되는 토지 이용에 집약화를 가져온다. 집약화 나오면 하여튼 부증성입니다. 항상 이런 문제는요, 키워드 하나만 알아도, 세 개 중에 하나만 알아도 풀 수 있는 문제. 작년에는 영속성에서 뭐가 나왔어요? 뭐 부동산 관리의 의의를 높게 한다. 또 소득 이득, 자본 이득을 얻을 수 있다. 이 지문 26회도 나왔잖아요. 키워드를 알면은 우리가 쉽게 찾아냅니다. 그래서 올해 시험 문제 좀 주의를 좀 해두시면서, 자, 4번 문제로 갑니다. 부동산 수요 및 수요 곡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은 수요량의 개념. 작년에도 출제했었죠. 자, 주어진 가격 수준에서 수요자가 사고자 하는 최대의 수량을 만들면, 사고자 하는 이게 뭐죠? 우리는 의도된 양인데, 작년에는 뭐다? 사고자 하는, 여기 출제한 게 아니라 실제 구매한 양으로 출제했잖아요. 실제 구매한 양을 아닙니다. 사고자 하는 의도된 양을 말하죠. 그래서 1번 수요량의 개념 맞고요. 2번은 작년 시험에는 수요의 변화 개념이 정답 물었고, 지금 거기에 2번은 무슨 개념? 수요 양의 변화죠. 자, 해당 부동산 가격. 자, 여러분 가격이 변하잖아요.
해당 이 부동산 가격인데 수요 곡선은 일반적으로 뭐다? 우하향하고 있다. 자, 그럼 예를 들어서 이 점, 이 A다. 자, 이렇게 가격이 하락을 하면 수요량은 뭐 한다? 증가를 하죠. 이때 이 A점이 동일한 수요 곡선을 따라서 B점으로 이동해요. 이렇게 동일한 수요 곡선 상에서 점이 이동하는 것을 뭐라고 한다? 수요량의 변화. 그래서 2번은 무슨 개념? 수요량의 변화. 2번 지문은 수요량의 변화의 개념. 3번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면은 수요량은 뭐 한다? 감소하죠. 왜냐? 자, 여러분이 거기에 3번 지문 보면요. 수요 곡선은 일반적으로 우하향을 하는데 이렇게 가격이 상승하면 수요 법칙에 따라 수요량은 이렇게 줄어들어요. 자, 줄어드는데 자, 우선은 가격이 상승하면은 실질 소득이 줄어들기 때문에 수요가 줄어들거든요. 이거 무슨 효과? 실질 소득이 줄어들면서 소비가 줄어드는 건 소득 효과. 자, 가격이 오르면은 어떻게 돼? 대체 관계는 상품 가격은 싸니까 그 상품 소비를 많이 해. 이 상품 소비를 줄이면서. 이건 무슨 효과? 대체 효과. 그래서 여러분이 가격이 상승하면 수요량이 줄어드는데 이것은 소득 효과 뭘로? 대체 효과로 설명할 수 있다. 대체 효과는 20도 6회 시험에 또 출제, 24회 시험에도 출제. 대체 효과는 자주 나와요. 시험 지문에 좀 주의 좀 해두시면서. 자, 4번 수요자의 소득이 변하여 수요 곡선 자체가 우측으로 이동한다. 자, 여러분이 그 4번 지문 보면요, 이 얘기죠. 수요 곡선 자체가 우측으로 이동한다. 자, 가격은 변화가 없죠. P0에서 수요량은 지금 Q0인데 가격은 변화가 없는데 수요 곡선 자체가 우측으로 이동하는 것은 동일한 가격 수준에서 뭐가? 수요량이 증가해서 수요 곡선 자체가 이렇게 우측으로 이동해요. 그러니까 동일한 가격 수준에서 수요량은 뭐 한다? 수요량은 뭐 한다? 증가한다. 맞는 식. 자, 5번 기술의 개발로 부동산 공급이 증가할 경우에 자, 5번 지문은 올해 중요해요. 왜 그러냐면 원래 이런 유형의 문제 원래 출제가 예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수익 가격 탄력성이 작을수록 뭐죠? 작을수록은 뭐다? 비탄력적. 여러분 작을수록은 비탄력적이에요. 자, 요 그림인데 그림을 못 그려도 우선 요 그림은 지금 요 상태에서 공급이 기술의 개발로 공급이 증가하면 가격은 하락을 한다. 얼마만큼 하락하느냐? 비탄력적은 가격 변화에 민감하지 못해요. 그래서 가격이 많이 하락하고 또 거래량도 약간 증가해. 민감하지 못하니까. 근데 탄력적은 어떻게 돼요? 탄력적은 가격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니까 거래량은 이렇게 대폭 증가하지만은 또 가격은 약간 하락을 해요. 요거죠, 포인트가. 그래서 뭐가 돼요? 5번 정답. 균형 가격의 하락폭은 뭐다? 요 파란 거에 비해서 뭐 커지고 요거 파란 거에 비해서 뭐 작아진다. 네? 그래서 틀린 지문은 5번 정답. 자, 올해 시험 치실 때 주의를 해야 될 것은 계산 문제인데 탄력성에서 우선 계산 문제 한 문제 나오잖아요. 우리가 보면은 이 계산 문제가 나오면은 여러분들이 가끔 이런 분이 있어요. 계산 문제 풀는 분들이 있어요. 그 풀면 안 돼요. 계산 문제는 항상 맨 마지막에 푸셔야 돼. 예? 본인이 자신 있다 해도 안 돼. 예? 그러니까 이 계산 문제 남기고 개론 한 30문제 풀고 민법 푸시고 그 다음에 계산 문제 넘어와야 원래 합격을 해요. 또 계산 문제 풀리면 안 됩니다. 걱정돼서 그래.
이런 문제 같은 경우에 5번 같은 거 풀려고 하면 이제 머리 아픈 거야 이제. 이런 건 틀려주는 게 예입니다. 자, A지역 오피스텔 시장의 수요 함수가 얼마? 자, 여기에 수요 함수가 주어졌죠. QD는 100 마이너스 얼마? P 주어졌고, 시장 공급 함수가 주어졌죠. 얼마? 2 Q S는 마이너스 40 플러스 얼마? 3P. 그럼 QS는 마이너스 20 플러스 얼마? 2분의 3P. 이렇게 나오겠죠. 자, 균형이죠. 자, 이때 오피스텔 시장 균형에서 나와서 균형에서 밑줄. 이게 포인트야. 균형에서 수요 가격 탄력성, 공급 가격 탄력성 구하라. 이거 구하라 하니까 이제 머리 아픈 거야. 균형부터 구해야지. 그래야 뭐 나오든지 하지. 그럼 균형을 구할 때는 어떻게 돼? 또 균형 구해야 될 거 아니야. 균형. 지금 균형에서 하니까 하여튼 균형이 나오면 하여튼 여러분 시험 문제에 균형이란 용어가 나오면 항상 여러분 뭐가 떠올라야 돼? 수요량과 공급량은 항상 뭐하다? 같다. 이 수요량과 공급량은 항상 같다. 자, 그러면은 수요량이 주어졌죠? 얼마? 100 마이너스 얼마? P. 공급은 마이너스 20 플러스 얼마? 2분의 3P. 그럼 얼마죠? 우리가 2분의 5죠. 넘어가면 2분의 5에다 100에서 여기 20 빼주니까 얼마? 120. 자, 양변에 요 앞에 1을 만들어서 양변에 뭐를 곱해줘? 5분의 1을 곱해주면 이게 P가 되겠죠? 그럼 얼마 나와요? 5분의 2니까 5, 20, 5, 4. 얼마? P 48. 자, 균형 48. 48이면 거래량은 얼마? 50. 이렇게 나왔지. 요것부터 우선 구해야 돼. 그러니까 요 점에서 구하라. 요 점에서 수요 가격 탄력성, 공급 가격 탄력성 구하라. 자, 탄력성. 여러분 공식. 자, 기준이 되는 최초의 가격에서 가격이 얼마만큼 변동했냐. 기준이 되는 수요량에서 수요량은 얼만큼 변동했느냐. 100을 곱하면 퍼센티지로 가는데 100 약분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나오죠. 요걸 이용을 해야 돼. 자, 요걸 이용을 하는데 요걸 이용하면 얼마 나오죠? 델타 P분의 델타 Q 절대가 곱하기 여러분 Q와 P는 뭐다? P는 양수잖아요. 네? 그러니까 절대값 씌울 필요가 없지. Q나 P는 양수니까 가만 놔두고 요것만 절대값 씌워주면 되지. 자, 그러면은 여기서 여러분이 분모 분자를 델타 Q로 나눕니다. 그 얼마? 분모 분자를 델타 Q로 나누면 위에는 델타 Q로 나누면 1, 밑에는 얼마? 델타 Q분의 델타 P. 분모 분자를 요거 델타 Q로 나눈 거예요. 곱하기 Q분의 P. 요게 뭐예요? 그림. 예? 요게 델타 Q. 요거는 델타 P. 요거 뭐예요? 기울기지. 요거 기울기야. 요 밑에가 뭐다? 기울기. 그래서 여러분 우리 배운 게 있잖아요. 기울기와 탄력성은 어떤 관계 있다? 분모 있잖아요. 기울기와 탄력성 어떤 관계? 역관계. 기억나요? 네, 이제 역관계 있는 거예요. 그럼 기울기 배우셨어요? 이제 우리 중학교 1학년 교에서 나오는 이게 Y, 이게 X, 1차 함수일 때 이게 뭐다? 기울기. 이 기울기가 바로 뭐? X 앞에 이게 뭐다? 이게 뭐가 돼? 기울기죠. 예?
그럼 이게 뭐야? 지금 Q. 요거는 뭐? P. 그럼 PQ로 나오잖아요. 지금 PQ로 나올 때 Q 앞에가 기울기야. 그럼 Q 앞에가 기울기입니다. 그럼 Q 앞에가 기울기인데 문제는 지금 여기 아니죠? 그럼 P는 얼마? P는 100 마이너스 QD. 자, 요거는 얼마? 3P는 2 QS 플러스 얼마? 40. P는 3분의 2 QS 플러스 3분의 40인데 하여튼 Q 앞이 뭐다? 하여튼 Q 앞이 뭐? 요 Q 앞이 요거 뭐다? 여기 기울기. Q 앞에 여기 기울기. 자, 그러면 수의 가격 탄력성 얼마? 자, 요 수의 가격 탄력성. 기울기 얼마? 수요. 앞에 마이너스 1. 절대값이잖아요. 마이너스 1. 기울기. 그러면 얼마? 1. Q 얼마? Q 52. P 균형. 그죠? 48. Q P. 이제 요거잖아요. 약분하면 얼마? 4, 12, 14. 13분의 12가 나와. 13분의 12. 자, 공급은 어떻게 돼? 요거는 수요고, 공급은 같은 게 아니에요. 공급은 얼마? 기울기. 자, 요거 기울기 얼마? 공급은 기울기 얼마? 3분의 2. 왜는 1이죠? 곱하기 얼마? 13, 12. 요거 13분의 12. 자, 그럼 요거 얼마? 2분의 3이죠? 2분의 3 곱하기 13분의 12. 얼마? 2, 6, 12. 13분의 얼마? 18. 1번. 자. 쉬운 문제 아니에요. 이거 못 풀어요, 여러분. 이런 거. 그러니까 틀려주는 게. 예? 원래 이런 문제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풀겠어? 여러분, 그래서 이게 암기되는 게 아니야. 원리를 알고 묻는 문제를 내요. 계산 문제를. 시간이 걸리거든요, 여러분한테. 그러니까 이런 거는 남은 풀고 떨어져라. 내는 안 풀고 합격하겠다. 하여튼 원래 이게 이런 문제 나오면은 여러분, 예? 보면 쉬운 것 같지만요. 상당히 어려운 문제. 이런 게 난이도 상인데 원래 계산 문제 8에서 9이잖아요. 보통 9문제 나오면 9문 중에 8문제가 상이야. 그거 틀리라고 내는 문제도 왜 풀려고 해? 원래 계산 문제 다 어려워요. 그거 풀면 안 돼. 네? 틀려줘야 돼. 아까 했죠. 오늘 요 모의고사가 본 시험 거의 유사한 문제라고. 그래서 오늘 점수 60점 넘었다 하면 본인은 합격이야. 왜냐? 본 시험 가면 한 7, 80 나오거든요. 예? 나중에 보시면요. 지문 비슷한 게 많이 나오기 때문에 잘 공부를 좀 해두시면 돼요. 자, 6번 문제로 갑니다. A 부동산, B 부동산, 상품 2개 나오면 뭐다? 상품 2개 나오면은 교차. A 부동산 가격, B 부동산 가격, 또 A 부동산 가격, C 부동산 수요료. 자, A 부동산 가격이 몇 프로? 5% 뭐 한다? 상승을 할 때. B 부동산 수요는 10% 증가하고 C는 5% 뭐 한다? 감소한다. 자, 항상 이런 문제를 풀 때, 우리 계산 문제를 풀 때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계산 문제 풀 때는 화살표에 뭐를 본다? 변동 방향 본다. 자, 화살표의 변동 방향이 같은 방향으로 변동하면 플러스. 플러스 얼마? 10을 오르나니까 얼마? 2. 예? 수익교차 탈승 0보다 크면 A, B 두 부동산은 어떤 관계? 대체제 관계에 있는 상품. 자, 이렇게 화살표가 반대로 변동하면 뭐? 마이너스. 마이너스 얼마? 1. 0보다 작죠? 이때는 두 상품 무슨 관계? 보완제. 커피 프림의 관계. 커피 홍차의 관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주의할 때는요. 시험 문제 나오면 요 계산값 있죠? 요 값과 대체제, 이 값과 보완제, 요걸 묻는 것을 출제할 수도
있다. 지금처럼 대체제 보완제 아니라 요값 묻는 거. 그럼 요걸 계산하면요. 여러분 어떻게 가냐? 플러스 2 플러스 1로 가버려. 마이너스는 아예 생각도 안 해. 플러스 2 플러스 1로 여러분 정답을 간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문제 나오면은 주의를 그래서 해야 돼요. 교차 탄력성 그래서 시험 문제 많이 출제한 거. 보완제 요거 언제 출제했어요? 29회 시험에 또 출제했잖아요. 계산 문제. 하여튼 마이너스는 보완제라고 합니다. 자, 7번 문제로 갑시다. 7번 문제 보시면요. 균형 가격을 상승한다. 그럼 가격이 오르면 뭐가 돼? 가격이 오르면요. 수요가 뭐 한다? 증가하든지 아니면 뭐 공급이 뭐 해야 돼? 감소하든지 해야 균형 가격은 항상 뭐다? 균형 가격은 항상 상승한다. 수요가 증가하든지 아니면 공급이 감소하든지. 자, 그러면 거기 보면 주택 가격 하락에 대한 소비자 예상 동원은 이 시험제 보면요. 예상은 생각을 안 하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이 출제하는 거 보면. 예상이 포인트인데 그럼 주택 가격이 떨어질 것이라고 예상하면 현재 비싸죠. 현재 비싸니까 어떻게 돼? 수요가 감소해. 여기 안 들어가죠? 그러니까 안 되죠. 수요가 증가해야 되는데 수요가 감소해요. 자, 2번 지역 내 실업자 증가로 인해서 소득이 감소하면 또 뭐? 수요가 감소해요. 자, 3번 택지 가격 및 건축 원자재 가격이 인상하면 뭐다? 건축비가 오르기 때문에 뭐? 생산비가 오르니까 공급이 감소. 가격 상승합니다. 공급의 감소니까 3번 정답. 자, 4번 공급자 수가 증가하면요. 공급의 증가. 그럼 가격 하락을 하는 거고 지역 거주 가구가 줄어들면 수요가 감소하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 정답. 요거 확인해.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자, 8번 경기 변동에 관한 설명 틀린 건데 부동산 경기도 일반 경기 변동과 마찬가지로 회복, 상향, 후퇴, 하향 네 가지 국면의 뭐를 순환적인 경기 변동을 나타낸다. 1번 맞죠? 자, 2번 후퇴 국면은 뭐가 중요시해요? 자, 경기 여기 추세선에서 이렇게 가잖아요. 자, 후퇴, 하향. 자, 후퇴 국면에서는 지금 여기서는 가격이 하락을 하기 때문에 매도자는 빨리 매각을 하려고 하고 매수자는 늦게 살려고 하다 보니까 중개 전문 활동에서 뭐에 초점을 둔다? 매수에 초점을 둬요. 그래서 매수자가 중시되는 시장이 형성이 돼요. 자, 매수자가 중시되고 과거의 거래 사례 가격은 비슷하면 기준 가격 또는 뭐다? 정점일 때는 뭐? 상한선. 기준 가격이네. 상한의 동그라미. 요거 25회는요 하한으로 출제했어요. 25회 정답입니다. 25회는 하한으로 출제했습니다. 자, 3번 하향 국면은 뭐가 중시? 또 매수자가 중시되고 과거에 거래 사례 가격 현재 여기서 보면 위에 있으니까 뭐다? 상한이 되는 경향. 상한이 포인트. 자, 4번 회복 국면은 뭐가 중요했다? 여기는 가격이 오르기 때문에 매도자는 거래를 뒤로 미루려고 하고 매수자는 앞당기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여기는 또 뭐에 중점을 둔다? 매도에 중점을 두는 현상이 나타나요. 매도자가 중시됩니다. 자, 그리고 과거에 거래 사례 가격 현재 비슷하면 기준 가격 바닥이 있으면 하한선. 4번 맞고 5번 6번 출제 그 정답은 2번 물었습니다. 상향은 과거의 거래 사례 가격은 현재에서 보면 밑에 있으니까 하한. 요거 상한 했잖아. 틀린 질문입니다. 이 하한 되는 거. 요 지문이 벌써 6번 출제 2번은 정답. 26회, 29회도 당연히 출제했겠죠. 시험에 많이 묻습니다. 자, 9번. 부동산 시장의 특성과 변화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 부동산 시장의 흐름은 국가별, 지역별, 종류별로 각각 다르죠. 여러분 동일한 양상 아니에요. 다 다릅니다.
자, 1번 맞고 2번 부동산 경기는 팽창은 어느 거? 요게 팽창 또는 확장 국면. 요거는 뭐다? 위축 또는 수축되는 국면. 위축, 수축되는 국면인데 팽창 국면에 소요되는 시간보다는 위축 국면에 소요되는 시간이 이게 뭐? 어느 게? 여기 짧죠? 짧잖아요. 그래서 2번 맞고 3번 부동산 시장은 전체 국가 경제 시장의 일부분이죠. 여러분 뭐 우리 부동산 시장도 있지만은 주식 시장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일부분이에요. 그런데 국가 경제의 흐름과 관련이 있다 없다? 있죠. 부동산 시장의 불안전성은 시장의 실패를 가져오는 요인이 됩니다. 자, 5번 정답인데 부동산 경기는 일반 경기의 선행이 아니죠. 시간적으로 뒤지는 경향, 후행하는 저 일반적으로. 또 부동산 경기는 일반 경기에 영향을 받는다 안 받는다? 받지 당연히. 자, 5번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10번 또 계산 문제 내일인데 여러분 하여튼 올해 계산 문제 또 작년 재작년 2년 연속 이론 출제했거든요. 그래서 올해 계산 문제 출제 예상된 계산 문제 나오면 허프 아니면 뭐다? 내일인데 여러분이 28회는 허프 계산 문제 냈기 때문에 올해 내일리가 출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풀 거예요 말 거예요 이렇게 또 했는데 여러분 보면은 풀다가 이거 평상시 보던 문제 아니다. 전자계산기 뭐가도 있어.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잖아요. 여러분이 하도 암기 비법 막 이제 하다 보니까 그걸 배제시키고 출제위원들이 머리를 쓴다고 해서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예? 암기 비법 안 통한다고. 예? 하도 요즘 뭐 암기해서 뭐 두 글자 따고 암기하고 해서 그래서 여러분 출제위원들이요. 예? 여러분이 밑줄 그은 거 빼고 출제합니다. 무슨 지 아세요? 예?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우리 공법이 있다. 공법 여러분 학원 3개 가져와 교재. 그래서 딱 보죠. 밑줄 친 거 빼고 출제하니까 어렵지. 당연히. 안 보도 질문 나오잖아요. 왜? 밑줄 친 거 다 빼고 출제해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원래 모르면 안 돼. 예? 그 원래 시험 보세요. 밑줄 친 거 나오나 안 나오지. 이건 학문이니까 관계없는데 여러분 법에서 원래 밑줄 친 거 안 나와요. 미리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리를 알아야 돼요. 이 3년 전에도 그 얘기 해줬거든, 한 번에. 2년 전인가? 작년도 얘기해 줬는데, 하여튼 밑줄 친 건 안 나옵니다. 출제원 중에 하나, 좀 이상한 분이 하나 있어. 그분은, 어떻게 해서 밑줄 친 거 빼고 출제해. 그게 어렵지. 원래 여러분이, 그래서 그게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 암기 비법 막 하잖아요. 그래서 그걸 막 고민을 해서, 그래서 뭐를 만든다? 박스를 만들어버려. 그러니까 원래 박스 많이 나옵니다. 15문제에서 20문제 가까이 나와요. 박스 문제가. 아까 저 박스. 옳은 거 몇 개, 옳은 거 기역, 니은, 디귿, 니은 이런 식으로 찾는 문제를 많이 냅니다. 예, 암기 비법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은요, 강사들이 문제를 어렵게 만든 거예요. 암기 비법 때문에. 여러분, 문제 푸는 여러분이 더 골치 아프지. 그렇게 내버리니까. 예, 안 그래도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암기 비법 때문에. 여러분, 우리 B2B라고 있거든요. 예? B2B. 여러분, 이제 우리 강의를 한 내용이요. 이제 기업이나 회사에서 그걸 보는데, 그 평가를 해야 돼요. 누가 평가? 대학교에서 평가인데, 이것도 강의냐, 이렇게. 그걸 다 아웃이지. 그러니까 어떻게 돼? 암기 비법 하는 건 대학교 기업에 못 들어가. 왜? 그런 거는 어떻게 돼? 교수들 평가해서 무조건 요거야. 알겠어요? 그러니까 시험 문제, 강의를 이렇게 하는구나. 그래서 원리를 출제를 하기로 방침을 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죠. 9번 문제 이런 것도 암기하면 안 돼요. 우리 항상 원리를 이용해야지. 자, 여러분이 어떻게 돼요? 항상 중력 모형입니다. 10번 문제죠.
자, 중력 모형 우리 배운 게 뭐가 있어요? 자, 두 도시 A, B 두 도시 사이에 위치하는 소비자에 대해서 상권이 미치는 영향력의 크기는 두 도시의 크기 뭐에 비례? 인구에 비례하고 비례는 뭘로 간다? 분자로 가요. 그 분기점으로부터 거리에 제곱에 뭐 한다? 반비례는 뭘로 간다? 분모로 가. 예? 자, 그럼 요걸 우리가 말로는 29의 정답, 비례 반비례를 바꿔서 출제를 했었고요. 정답으로. 원래는 계산 문제 주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A 도시로 몇 명 가느냐. 여러분이 A 도시로 몇 명 가느냐. 그럼 상대적으로 나머지는 B 도시가 할 거 아니야. 그래서 A 도시, B 도시를 이제 계산을 해야 돼. 인구, 유인 비율이죠. A 도시는 뭐에 비례? 인구 몇 명? 4만 5천 명의 비례. 4만 5천 명의 비례. 거리. C 도시에서 A 도시 간의 거리 뭐? 36 제곱. 아이고, 숫자도 크네. 36의 제곱. B는 인구 얼마? 2만. 2만의 비례. 거리 18. 거리의 제곱의 반비. 자, 그러면 전제 계산기 때 4만 5천 나누기 얼마 눌러야 돼? 36 제곱. 또 36 제곱 또 묻는 사람이 있어요. 나누기 36하고 또 한 번 나누기 36 전자계산기. 4만 5천 누르고 나누기 36 나누기 36 됐죠? 그러면 나와요. 그럼 얼마 나와요? 그 값은 34.72가 나와. 그럼 또 2만을 또 10 나누기 18 또 나누기 18 하면 얼마 나온다? 61.72가 나와. 자, 그러면은 요 분수식을 이제 뭘로 가느냐 하면요. 비례식으로 나눠보면요. A 대 B는 얼마? 34.72 대 61.72야. 그럼 A는 얼마? 자, A 몇 명 가느냐? 전체 34.72 플러스 61.72 전체 더해준 거. 이게 얼마 나온다? 96.44야. 전체 두 개 더 전체에서 A는 얼마? 34.72. B는 96.44에서 얼마? B는 61.72. 곱하기 얼마? 100 하면 퍼센트가 온 거죠? 그럼 여기 몇 프로? 34%. 36%. 요거 몇 프로? 64%. 1번 정답. 원리를 알아야 돼, 항상. 그러니까 여러분 막 보니까 뭐 우리가 늘 했던 뭐 1대3 뭐 2대1 뭐 이런 게 나오는 게 아니라 이렇게 나오니까 내가 풀었는데 잘 풀었는지 여기 헷갈리는 거야. 원리를 알면 바로 가는. 그래서 여러분이 요즘 출제원들이 딱 안 떨어지게 만들어 버려요. 버렸습니다, 이제 출제원들. 1번 정답입니다. 항상 원리. 근데 시간, 여러분 요거 보면 시간 안 걸리는 거 보는데 시간 걸려요. 예? 예? 그래서 보면은 내일은 원래 출제 예상된 또 중요한 학자니까 잘 정리해 두시고. 자, 그리고 11번은 잠시 쉬고 시작하겠습니다.